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나라나 저기 중국처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해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 아무리 친한 일본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잘 동감이 안 됩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또 영유권 싸움이 있습니다. 역사관 싸움도 물론 있죠. 남경 학살에 중국 사람 3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혁신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이 왜 뭐 3만 명이 죽든 30만 명이 죽든 그 숫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숫자를 따져요. 사과는 사과대로 가면서 숫자는 또 따집니다. 아니 그러면 30만 명 죽인 것은 나쁘고 3만 명 죽인 것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걸 또 따지는, 그래서 사과해놓고 욕먹고 사과해놓고 욕먹고 하는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미국은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왜냐? 미일 동맹관계입니다. 미일 동맹관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 행사를 하면 그것은 미일 동맹의 조약이 발동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면 미군과 싸워야겠다 하는 것을 선언했으니까 못하겠죠. 그건 안 합니다. 못하겠죠. 미일 동맹은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자기 편을 드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입니다. 경제력은 일본,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일본이 더 힘이 세다. 반면은 중국을 견제할 때, 또 러시아를 견제할 때 일본, 미일 동맹이 한 미 동맹보다도 더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반항 감정이 매우 강한데 그것보다도 반중 감정이 더 강해요. 일본에 가서 느끼는 것은 일본 국가지도부가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섬뜩할 정도의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한국이 자기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비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 편에 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가끔 언론에 보면은 아베 정부가 군국주의화한다는 근거로 헌법 개정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관입니다. 즉 일본이 지금 쓰고 있는 평화헌법, 평화헌법은 초안을 메가드 사령부가 먼저 만들었다. 그걸 그냥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러니까 메가드 사령부가 할 조치 중에 제일 큰 게 일본이라는 데는 원래 상부국가고 사무라이들이 다스렸던 나라고 전쟁도 잘한다. 태평양 전쟁 때 한 붙어보니까 전원 옥세다. 특히 완도라든지 오키나와에서 한번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다 돌격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또 전쟁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걸 언제든지 이 사무라이 정신을 빼버리고 상무국과 상무 정신을 빼야 되겠다 하는 일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딱 점령하자마자 그 학교에서 금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금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금도도 상무 정신을 가르치는 거 안 된다. 한자도 원래 폐지시키려고 그랬죠. 이것은 일본 혼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건 나중에 금도는 나중에 다시 이제 복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 헌법을 만들었다. 군대도 돌침 못하도록 하는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일본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한미 동맹도 그런 덕을 봤습니다만 일본은 군사력 지출을
군사비 지출을 GDP의 1% 이하로 하면서도 전력을 경제개발에 투자해가지고 이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를 만드는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그 평화헌법 덕분인데 그게 아니고 군대도 못 가지고 말이 되느냐.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침략 국가를 만들려면 정상적인 국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첫째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 자위대가 군대냐 아니면은 그냥 자위 조직이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누가 봐도 군대죠. 군대도 그 보통 군대가 아니죠. 해공군은 뭐 막강합니다. 예컨대 P3C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잠수함을 추적하는 비행기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대쯤 있어요. 10대. 한 대가 한 10년 전만 해도 1억 달러였어요. 비행기 중에서 제일 비싼 비행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10대인가 12대인가 제가 다 봤는데 일본이 130대를 갖고 있어요. 130를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자위대가 되겠다. 이거 국방군으로 바꾸자. 지금 병행하자. 요게 이제 헌법 개정이 있다. 두 번째는 집단 자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일본 헌법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는데 역대 일본 정부가 해석을 하기를 중국군이 근데 미국을 공격한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일본은 동맹관계로서 중국과 싸워야 되는데 이 헌법 가지고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 즉 미국이 중국군으로부터 공격받는 걸 구경만 해야 된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서 같이 싸울 수가 없다. 라고 헌법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집단 자위권이라고 그러죠. 집단 자위권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궁극주의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베 총리는 그것은 아니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 한국도 맞아. 한국은 그러면 국방군으로 안 불리느냐. 한국은 그러면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권한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나를 거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거부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항변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걸 군국주의화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은 그런 헌법 개정은 미국은 일동안 찬성이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역사 논쟁이 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논쟁뿐만 아니라 일본이 과거를 사과한 면에서의 몇 가지 일본은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과거사를 사죄해 왔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죄해온 횟수가 아마 한 20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여러 번 했지 않느냐. 또 해야 되느냐. 근데 또 우리 쪽은 이야기죠. 사과하려면 또 확실하게 해라. 독일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독일식으로 하라 하면은 일본 사람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지만은 우리가 언제 유대인 학살한 적이 있느냐. 히틀러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너무하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과거사를 사과한 게 뭐 많습니다. 뭐 통석의 염하고 뭐 천황도 사과하고 하는데 가장 정리된 사과는 1995년에 무라야마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에 끼친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공식 사과입니다. 95년. 지금까지 그 뒤에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사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2015년이 오면은 종전, 그 사람들 말로 종전이 우리 말로 해방인데 종전 70주년이 되니까 그때 아베 수상이 재임하면은 또 다른 담화를 한번 쓰고 싶다. 그 담화에는 무라야마 담화와 조금 다른 내용을 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와전인지 과장보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무라야마 담화를 우선 수정하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만약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취소한다. 즉 과거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 사과해온 과거의 우리 일본국의 방침을 취소하겠다
라고 할 일 없죠. 만약 취소한다면 어떻게 되니? 그건 국교 단절이에요. 만약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국교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는 특히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감정을 넣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일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를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뭐 봐줄 때는 봐주고 해야 된다.